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지금 제 차량의 뒷면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세차를 하다가 제 머플러 팁에 있는 녹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머플러 팁 표면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머플러 팁도 미트질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부식이 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터보 차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머플러 팁으로 이렇게 수분이 계속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수분과 열이 만나기 때문에 머플러 팁은 부식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긴 한데요. 이런 부식된 머플러 팁을 그대로 두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녹이 쓴 머플러 팁을 말끔하게 복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호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이 쓴 머플러 팁을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세차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러운 머플러 팁을 복원할 수는 없겠죠. 1차적으로 세차를 하실 때요, 하부 미트를 이용해서 이 머플러 팁을 꼼꼼하게 미트질을 해주시면 표면에 있는 오염물들을 웬만큼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미트질을 해주고 나서 많이 괜찮아진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녹이 있던 자리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일단은 세차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드라잉까지 모두 마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머플러 팁을 복원하는 데는 메탈 폴리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메탈 폴리시는 말 그대로 금속을 연마하는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도장면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파운드보다 메탈 폴리시가 훨씬 더 그 연마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머플러 팁 같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재질에는 그냥 일반 컴파운드보다는 메탈 컴파운드를 쓰시는 게, 메탈 폴리시를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물론 기계를 쓰실 수도 있지만 이 머플러의 형상상 기계를 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메탈 폴리싱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주위, 머플러 팁 주위에 있는 도장면들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요 주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좀 보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머플러 팁 주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트림의 하이그로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문대다 보면 여기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좀 보호를 해 주도록 할게요. 마스킹 테이프는 평소에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얇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 이제 마스킹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탈 폴리싱을 해줄 텐데요. 사용할 메탈 폴리시 제품은 카프로에서 나온 메탈릭 컷이라는 제품입니다. 뭐 나온 지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나름 신제품이고 나오자마자 제가 궁금해서 샀는데 오늘 한 반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활용을 하게 됐네요. 자, 이런 메탈 폴리시를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금속면에만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속면은 도장면보다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커팅력을 갖고 있는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쇠라고 생각해서 크롬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 메탈 폴리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못하면 오히려 기스가 더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휠 같은 거는요,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알루미늄이지만 겉에는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 있으면 메탈 폴리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일반 컴파운드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장면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생긴 게
은색이고 쇠같이 생겼고 을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메탈 폴리시를 쓰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내 차는 이게 크롬인지 아니면 금속인지 뭐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요? 뭐 제조사에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나는 뭐 물어볼 데도 없다 라고 하시면 일단 도장면에 사용하는 컴파운드로 먼저 적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효과가 없으시다면 메탈 폴리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가 일반 금속을 쓰고 있어요. 머플러 팁에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플러 팁에 한정해서는 그냥 일반 도장용 컴파운드 쓰실 필요 없이 바로 메탈 폴리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탈 폴리시를 사용할 때 뭘로 문질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극세사 타월을 이렇게 조그맣게 자른 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게 되게 좁은 면을 이렇게 비비다 보면 뭐 테리 어플이나 이런 두꺼운 어플을 쓰시면 내가 의도치 않은 곳에도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작게 자른 극세사 면을 여러 개 준비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극세사 표면에다가 메탈 폴리시를 살짝 짜줄게요. 이렇게 짜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속 표면에다가 열심히 문대시면 됩니다. 자, 문대면 바로 심하지 않은 그 부식은요, 금방 지워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지워졌어요, 벌써. 네. 자, 이렇게. 그리고 메탈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 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쓰실 때는 통풍이 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 보십니까? 완전 새까매졌죠? 자, 이렇게 새까매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뒷면으로 돌려서 다시 살짝 짜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아주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요, 이 극세사로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틸 울을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도 스틸 울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틸 울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극세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요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자, 힘을 조금 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죠? 굉장히 단단해요. 금속 표면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도장면보다는 조금 더 힘을 줘서 하셔도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났고요. 자, 버핑을 하고 한번 상태를 볼게요. 버핑 하실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잘라놓은 극세사 타월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로 새까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타월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메탈 폴리시로 한번 딱 해줬는데 벌써, 야, 이거 뭐 굉장히 눈이 부시게 광이 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서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광이 많이 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요 밑에까지도 해줄게요. 버핑한 타월 요거 아까우니까 밑에까지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폴리셔를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폴리셔를 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아주 좋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한 번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재작업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오,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메탈 폴리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머플러 팁에 있는 모든 스크래치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속면은 굉장히 단단하고요. 거기에 나 있는 스크래치는 거의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탈 폴리시로 제거할 수 있는 건 부식된 면들, 그리고 약간 산화돼서 이렇게 뿌옇게 된 면을 제거해 준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도장면을 폴리싱 할 때처럼 스크래치 하나, 스월 하나까지도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타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면 머플러 팁은 작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쪽 왼쪽 편에도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주 예쁘게 복원이 됐고요. 이제는 복원이 된 머플러를 이제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다시 금방 녹이 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만 남았는데요. 뭐 왁스를 바를 수도 있겠고요, 실런트를 바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머플러 팁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부위입니다. 차량 안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유리막, 도장면에 쓰는 유리막 코팅도 괜찮고요. 아니면 휠 코팅을 쓰는 코팅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좀 쓰다 남은 유리막 코팅제가 있어서 오늘 유리막 코팅제로 코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코팅을 하기 전에는 전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용했던 메탈 폴리시 안에서도 윤활을 담당하는 오일기, 기름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일기를 이 IPA로 먼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그 조그맣게 자른 극세사 타월 조각과 함께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자, 겉에 이렇게 뿌려줘서 유분기를 싹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PA까지 끝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스킹 테이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을 하다가 넘어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유리막 코팅제가 넘어가는 게 뭐 전혀 해가 될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이제 유리막 코팅 해줄 건데요, 뭐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극세사 조각을 사용할 겁니다. 이 조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뭐 한 10몇 장 만드는 것도 타월 반 장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를, 자,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떨궈준 다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제는 사실 어떤 걸 쓰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유리막 코팅제는 재질에 상관없이 잘 본딩이 되고요.
그리고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머플러 팁같이 열이 많이 받는 그런 부위에는 가장 적합한 코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도포가 됐고요. 이어서 바로 오른쪽 머플러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슬고 산화된 머플러 팁을 깔끔하게 복원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유용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군데군데 아주 심하게 부식된 부분은 살짝 자국이 남았는데요. 뭐 어차피 이 머플러 팁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결과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여러분들도 내 머플러를 내가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 세차 시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머플러 팁이 이렇게 빛이 나니까 뒤에서 바라봤을 때 내 차의 그 전체적인 느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